3월 6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오늘 국내 증시는 10시 이후에 투자자들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회가 끝났고, 일단 역대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제시한 중국 양회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자금이 이탈될 건지, 아니면은 예상처럼 사실은 뭐 예상된 성장치죠. 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이제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들에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10시 30분 전후로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이번에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를 보면은 자 2022년도와 아유 여기서 바뀌네요. 2022년도와 3년도를 보시면은 이 재정 적자율이 올라갔죠. 네, 재정 적자율과 재정 적자액 그리고 특수보조 채권을 늘린다. 말 그대로 적자 성장하겠다 이겁니다. 네, 적자 성장하겠다. 물가 상승률은 유지를 하면서 그냥 조금 정부가 이제 돈을 조금 더 풀어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좀 운영하겠다. 막 여기서 만약에 6% 이렇게 제시했으면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졌을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은 뭐 지방 정부의 부채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이런 부채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적당하게 잡았다. 어차피 이런 지방 정부 성장률이 5.5%이기 때문에 5.5% 정도 잡고 그리고 목표치는 5.5% 달성해서 그리고 시진핑이 우리 목표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발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투자가 또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시 30분 전후로 중국 상해종합증시가 개장하는 전후로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그리고 3월달에 공개시장의 FOMC에 대한 리스크들 좀 시장을 억누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외부적으로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도 일단은 전체적인 이 지표들은 좋지 않습니다. 네, 경제 지표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큰 빅 이벤트가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 빅 이벤트가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반도체 수출이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뭐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죠 상승하면서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라든가 뭐 저는 이게 가장 큰 이벤트가 법인세이나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 통과 2차전지 업종들에 대한 지원 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부 정책에 좀 들어와 준다면은 빅 이벤트 조금 더 나아가서는 횡보계로 좀 돌리자 그러면은 이번에 인플레 간주법에 뭐 동맹국들이 한 유예기가 2년 정도로 포함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당장에 반도체 업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힘든 기간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행스럽게 10년 국채금리가 4%대를 하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국채금리 유지하기 때문에 연준의 3월달에 기준금리 인상안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파월 연준의장이 갑자기 여기서 막 5%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지금 인플레이션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근데 연준은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을 한 올해만 한 두세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좀 익숙하다. 그래서 그냥 미친 척하고 5%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전망을 모르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악재들 뉴스들이 좀 시장에 많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글로벌 투자 자금 현금화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펀드든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다 팔고 가장 좋은 자산이 현금으로 지금 희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금 자산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이슈들이 좀 나와야죠. 전쟁이 끝난다거나 금리가 이제 종결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일단 올해 상반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좋은 말씀을 월요일 아침부터 초치고 있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JP모건이 금리 인상에도 시장 견고하다. 아직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몇 개 살펴보면은 일단 현금성 자산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나올 악재들이 다 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 심리가 흔들릴 만한 대규모의 이런 매도세가 나오기에는 오히려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퇴직 자금들이 연기금 같은 걸 통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잡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견고한 시장, 그리고 내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재선을 위해서 주식시장을 좀 끌어올릴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미국은 튼튼해요. 예, 우리나라가 문제지 미국이 좀 튼튼하기 때문에 미국을 지금 보고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 견조하다, 요 정도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크게 이슈 없습니다. 네, 중중간에 나왔던 이슈들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어차피 뭐 포인트 정해져 있죠.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의 이후에 중국 증시가 중화권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업종들이 또 갈 건지. 저는 그래서 2차전지 업종도 말고 오늘 좀 제4통신사 관련된 이슈들이 좀 주말 동안 시장을 크게 덮었기 때문에 이 추진 내역 보면은 이번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10년 동안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다시 정부가 이거 어제 나온 뉴스거든요. 8번째 사통신사 유치 도전하겠다. 독과점 맞겠다.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세종텔레콤은 좀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뭐 인스코비라든가 다른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가 안 올라가네요. 그리고 후쿠시마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 이번 연도 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니까 일본도 이게 지금 다 차가지고, 오염수 다 차가지고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뭐가 올랐습니까? 국내 수산물 관련 테마주들, 아니면은 이제 수산물 못 먹겠다 해가지고 또 육류 관련 테마주도 오르기도 했거든요. 관련된 종목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사능 진단 제형 관련 테마주들, MSC 우리 크게 물렸다가 크게 올랐죠. 제가 그때도 이걸로 해가지고 한 3개월 물렸다가 급등 나왔는데, 그 외에는 이제 최근에 뭐 시노펙스라든가 이런 관련 테마주들이 수혜받을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차전지가 갈 건데 그냥 너무 2차전지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 방사 관련 테마주들, 사통신 관련 테마주들 장중시장에 올려드렸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증권 토큰형 관련된 이슈도 있으니까 정무에서 이제 토론회를 하죠. 과연 제가 생각하는 이건 것 같아요. 좀 포인트는 과연 이 증권형 토큰 STO를 증권사들 말고 지금 상장해 있는 이런 코인 거래소에서도 허용할 거냐? 그러면은 사실 증권사들이 투자할 메리트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건지가 좀 중요하다. 그 정도까지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가 오늘 없고 전환사채 종목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주중간에 SN 관련해서 또 하이브 3자 배정 이슈 나왔는데, 그래서 뭐 엔터 관련 테마주도 좀 변동성 나올 수 있을 것들 확인하지만은 어차피 시장을 주도하는 거 2차전지이기 때문에 2차전지의 수급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수급들이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만 장초반 좀 확인하면서 오늘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잘 체크하고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